이번 특종은 올해 7월 미국 SNS를 통해 공개되며 큰 논란이 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미국 캘리포니아의 식당에서 한 직원에게 막무가내로 쫓겨난 손님 마이클. 그런데 당시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역시 쫓겨난 손님 마이클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이날 한 동양인 가족은 생일 파티를 위해 식당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need to leave. Oh, you need You're to not talking No, about you guests need like to leave. leave. What's wrong You with need you? to leave. Asian piece of No, you do not talk to our guests like that here. 마이클은 파티 중인 동양인 가족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죠. 아니라 그냥 입니다. 말하는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이 몰상식한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굴까요? 알고 보니 미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CEO였습니다. 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동양인 가족이 회사 고객이어도 그렇게 했을까? 당신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는 CEO의 자격이 없다라며 비난을 퍼붓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이클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마이클은 내 행동은 끔찍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인종차별적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마이클은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인성파탄 CEO 마이클을 향한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요. 결국 마이클은 CEO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리를 보존하려는 듯한 그런 형식적인 사과 말고 저 동양인 가족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성이면 애초에 저런 일은 안 했겠지.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몰상식한 인성으로 사회 공분을 일으킨 한 CEO의 만행을 취재했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부촌 퍼시픽 하이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장품 회사 CEO 리사 알렉산더는 남편과 함께 산책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담장에 무언가를 적는 남성을 발견한 뒤 사유재산에 함부로 낙서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자 리사가 신고한 이는 그 집에서 무려 18년이나 거주한 필리핀계 미국인 제임스 후아닐로였습니다. 뭐야? 정말 어이없고 오만하게도 리사는 제임스의 피부색만 보고 남의 집에 낙서를 한다고 멋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I'm asking you if this is your property. Why are you asking?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It's private property, sir. Are you defacing private property or is this your building? You're free to express your No, opinion, but not on people's property. 훈계까지 하고 있어. Absolutely. Just respectfully. Sure. So we're just saying, absolutely, your signs and everything, and that's good. This is not the way to do it. Okay. It's private property. But if I did live here and it was my property, this would be absolutely fine. If it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척 말하지만은 이 뼛속까지 이 인종차별적인 마인드가 내포돼 있는 거예요. 저런 말투가 더 재수 없어요. 맞아요. 제임스는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일명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문에 자신의 집 앞에 흑인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의 Black Lives Matter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리사와 남편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꽤나 정중한 척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 겁니다. 한편 제임스는 이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이 담긴 영상을 SNS에 게재. 당시 이 영상은 약 1,500만 번 이상 공유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언론에선 정중한 척하는 인종차별주의자 CEO라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아, 쌤통. 그리고 이 사건에 공분한 누리꾼들은 같은 미국인인 게 부끄럽다! 오만한 인종차별주의자라며 CEO 리사와 남편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요. 리사 회사의 거래처에선 계약까지 끊었다고 합니다. 나이스! 이건 쌤통이죠. 자, 그런데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걸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리사는 제가 한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웃인 제임스 씨를 만나 사과하고 싶어요. 말로 하지 말고 가서 해. 그냥. 피부색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당신들의 그 오만과 편견, 그 색안경은 대체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너 인성 문제 있어? 19, 17위 공개합니다. 1인치의 벽에 갇힌 남자. Why don't you read this? I think it's exciting. Bong Joon-ho, Parasite.
2020년 2월 미국 최대 영화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국제영화상,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Thank you. Great honor. Yeah. 언제나 많은 영감을 주는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의 대사를 멋지게 화면에 옮겨준 우리 지금 와 있는 우리 멋진 기생충 배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상을 한 봉준호 감독에게 태클 건의가 있었습니다. 봉준호라는 사람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1917을 제치고 오스카 각본상을 수상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을 망친다.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저런 뭐라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얘기가 미국 유명의 언론 기자 출신이자 미디어 채널에서 시사 방송을 진행하는 유명 방송인 존 밀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봉준호 감독을 저격한 내용이었습니다. 완전 꼬였네. 네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 네가. 방송인 존 밀러가 이런 무례한 글을 올린 이유는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의 대사를 멋지게 봉준호 감독의 지금 와 수상 있는 소감 멋진 때문이었습니다. 배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큰 영광이다. 감사하다. 왜 나머지 수상 소감은 한국어로 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지 뭔 말을 하냐 그러면? 자, 뚫린 이렇게 입이라고 이게 확 그냥. 자, 뭐야 제가 도대체? 저한테 저기요, 정 기자님 제 기사예요. 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요. 평소 그는 흑인 차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인종차별이 잘못이라는 걸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성 파괴 발언은 미국 안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미국 테니스의 전설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자연스럽게 그런 인종차별자가 되는 건가? 아니면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건가? 라며 분노했고요. 미국의 유명 가수 존 레전드 역시 돈을 받고 이런 바보 같은 글을 쓰는 건가? 라며 SNS에 저격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레전드야. 한편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존 밀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아주 궁색하게도 변명을 또 늘어놨습니다.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한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 갈등을 심화시키는 외국 영화에 상을 준 할리우드를 말한 겁니다. 지금 무슨 계급주의야. 그 기생충이야말로 사실은 계급주의, 계급 갈등 이런 걸 좀 풍자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순간 좀 이상한 생각을 했다,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말하는 해야지. 게 차라리 낫을 텐데 좀 끝까지 좀 비겁하네요. 정말이지 우월주의에 빠져서 편협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봉준호 감독의 이 수상 소감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자막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밤 미국 뉴욕에 도착한 한 여객기. 그런데 이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기내 복도는 슬픈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슬픈 울음소리요? 네. 누가 뭐 쓰러졌어요? 뭐 왜 그런 거예요? 미국 휴스턴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하는 미국의 대형 유항공사의 한 여객기. 엄마 카타리나는 어린 두 딸 그리고 반려견 코키토와 함께 탑승했는데요. 코키토, 좀 이따 만나자.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와 인사를 나눈 뒤 강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좌석 아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카타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가방은 짐칸에 넣어주십시오. 하지만 카타리나는 미국 교통안전청의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허용된 반려견 가방을 준비했고요. 사전에 안내받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좌석 아래에 가방을 둔 건데요. 저는 규정을 다 체크하고 강아지를 데려온 겁니다. 아니 근데 짐칸에 넣으라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가방은 여기 둘 수 없어요. 얼른 짐칸에 넣으세요. 하지만 승무원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가 든 가방을 어둡고 비좁은 짐칸에 넣을 수밖에 아 없었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얼마 뒤 머리 위에서 코키토의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반복적인 난기류가 발생해 카타리나가 좌석에서 일어나 짐칸을 열어볼 수 있는 여건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승무원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아 코키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둡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정도만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약 3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한 카타리나. 그녀는 곧바로 짐칸의 문을 열어 코키토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는데요.
반려견 코키토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리고 함께 여객기를 탄 한 탑승객이 이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비난의 중심에 있던 승무원은 가방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뭔 개소리야. 라면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기에 또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유항공사는 사과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It should have never ever happened, and I just want to know everybody in the world. 그런데 말이죠. 네. 이 항공사의 이 끔찍한 만행이 더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이 있는데 보시자마자 두 분 기억하실 겁니다. 폭력적으로 승객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이 사건 역시 유항공사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말이 되냐고. 정원보다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한 유항공사. 결국 좌석이 부족해지자 유항공사는 마음대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강제로 자리를 양보해야 할 4명의 승객을 뽑았습니다. 이 뽑힌 4명 중에 베트남계 미국인 내과 의사 데이비드 다우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다우는 다음 날 오전에 수술이 있다며 하차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건장한 2명의 남자가 다우의 양팔을 잡고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들은 공항 경찰들. 이에 다우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좌석 손거리에 얼굴이 부딪혀서 피가 나고 와. 바닥에 옷이 쓸려 정말 만신창이가 된 채 다우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피 흘리면서. 승객들이 뭐라 하는데도 저를 끌고 나간다? 정신 나갔어. 이 처참한 모습은요, 다른 탑승객들이 영상을 찍어서 만천하에 공개했고요. 승객에게 결국 무력까지 행사한 유항공사는 큰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유항공의 CEO는 공식적인 발표를 내놨는데요. 다우 씨는 무척 공격적이었고 저희는 규정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라면서 되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다우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유항공사의 인면수심 서비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곳에서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정신이 재확립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정말 차갑게 돌아설 겁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사진 먼저 공개합니다. 이분은 얼굴 보니까 저는 알겠네요.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 얼마 전 났죠. 네네네. 네. 자, 얼굴에 큰 멍이 든 이 여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70대 여성 시에 샤오전인데요. 지난 3월 17일 오전 시에 샤오전 할머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거기 중국인?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을 향해 갑자기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의 할머니는 눈가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아휴, 정말. 저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맞은 것도 문제인데 저렇게 해서 넘어지다가 저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프셨을지 가늠이 채되지 않는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예?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땐 한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향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휘두른 막대기에 흠씬 두들겨 맞은 남성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길 가던 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건 살인 미수예요. 진짜 살인 미수. 진짜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정당방위예요, 저건 진짜. 상식적으로 저 할머니가 뭐 손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었다 한들 저 한 30대로 보이는 저 청년이랑 싸우는 게 70대 할머니와 70대 할머니인데 지금 저 할머니는 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구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면은 저거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또 들어가요. 무서워하지. 네. 맞은 사람이 또 고소를 하니까. 미국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이 한번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그치.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를 폭행한 범인 젠킨스는요, 사실 할머니를 만나기 직전 이미 83세 베트남계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시의 할머니가 폭행당한 것 역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인종차별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 할머니가 반격 못할 줄 알고 폭행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전에도 반격할 줄 알면 고령자만 공격하지 않죠? 네, 그전에도 80대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니까 저 사람은 좀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비겁한 짓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인종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